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언니 오빠들 대한민국 이혼 사유 2위가 배우자 1 외도인 거 아시나요? 집 근처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여자도 이제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데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남자를 만나서 외도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많은 유부녀 언니들이 탈선하는 장소와 그 실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운명 같은 사람과 만남을 항상 원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금지된 사랑의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요.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 무려 73% 여성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을 제외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거나 지금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50% 이상의 여성들이 그렇다고 대답한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여성들은 어디서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하는 것일까요? 나이트나 호빠처럼 작정하고 가는 곳은 제외하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취미활동의 장소입니다. 등산, 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같은 취미활동의 장소가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만남 앱을 통해서 만나기까지 합니다. 이제부터 취미활동별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등산. 중년으로 갈수록 취미 1순위는 바로 등산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산을 타고 좋은 공기 마시고 오면 너무 좋겠지만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뒤 또다시 다른 남자를 타며 등산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혼자서 산에 가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가오면 거부한다는 표시를 하고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기억해 두세요. 불순한 목적을 갖고 산을 타는 여성을 산토끼라고 하고 그 여성을 노리는 남성을 사냥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산토끼의 특징은 진한 화장과 조금은 과감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을 칭하는 남성은 한쪽 바지를 걷고 다 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행색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신다면 불륜을 목적으로 등산을 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산악회가 불륜의 성지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산악회도 있겠지만 변질된 산악회는 1년이면 엔간한 회원들과 잠자리를 한 바퀴는 다 돌아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깐요. 두 번째는 배드민턴 동호회. 어떻게 보면 등산보다 더 심한 곳이 배드민턴 동호회입니다. 등산은 매일 하기 힘들고 날씨의 영향도 받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 클럽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도 매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배드민턴을 즐기는 연령대가 대부분 4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폭넓게 있기 때문에 건전한 목적으로 운동만 하려고 왔다가 아주 뒤엉키는 은밀한 모임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짝과 함께 복식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운동 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팀끼리 단합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무인텔에서 배드민턴 개인 레슨을 온몸으로 받곤 합니다. 이 중에 절반은 이미 물고 빨고 난리가 났거나 나머지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허다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스크린 골프장. 필드에서 바람을 핀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반한 외모의 여자가 공짜로 라운딩을 나가고 싶다 하면 이미 너도 나도 모셔가기 때문에 너무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큰 돈과 시간이 필요한 필드가 아니더라도 즉석에서 은밀하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필드는 보는 눈이 은근히 많아서 대놓고 질펀하게 놀기 어렵지만 스크린 골프장은 폐쇄적인 곳이 많은데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맥주부터 시작해서 술을 한잔하며 게임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기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죠. 남자와 여자가 각각 따로 들어갔다가 눈이 맞으면 합석을 하고 놀다가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파트너가 되는 것인데요. 스크린 골프는 크게 비싸지도 않고 시간에 제약 없이 밤에도 칠 수 있으니 밤낮 가리지 않고 외로운 남자와 여자들이 모이곤 합니다. 친구와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다고 자주 밖을 나가는 부인이 나 여자친구가 있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클럽 대신 남자의 여의봉을 쥐고 흔듭니다. 네 번째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앤드 텔레그램.
배우자나 자녀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오프라인에서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불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기혼만 입장 가능한 기혼방, 미혼만 입장 가능한 미혼방, 돌실방 등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온라인 채팅방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대화방들이 때문에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불륜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나 이런 대화방 중에 악질 대화방은 입장하려면 신상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륜의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신분 인증을 철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얼굴 사진,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눈이 멀어 인증을 하고 방에 입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하면 신상을 도용당하거나 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활동하는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 이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은 이혼한 사람이 아닌 기혼자라는 점입니다. 가족에게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약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동질감이 생기고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혼자의 불륜이 온라인상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과 같은 취미 동호회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온라인 채팅방인데요.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상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혼자들이 넘지 말아야 할 금기의 선을 지금도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게 아줌마들의 탈선 장소와 발생하는 경우를 알려드렸는데요. 너무나도 정상적인 취미이자 행동이라서 당장 특정한 증거 없이 의심을 하는 것도 어렵고 옳지 않겠지만 와이프나 여자친구는 정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남자들도 있으니 무작정 방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참에 좋은 마음으로 취미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상대를 마중도 나가고 배웅해주며 아직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꼭 전해주세요. 사랑도 전하고 주변에 확실히 내 여자라는 각인도 시켜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남자의 사소한 관심과 배려의 말에 설레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면 여자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 그녀를 설레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고 들으면 설레게 하는 말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6가지. 1점. 사랑해. 연인 사이에서 가장 설레는 말은 역시 사랑해입니다. 애인이 진심을 담아서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설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사귀는 사이니까, 좋아하는 사이니까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자들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말은 바로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라는 걸 기억하세요. 2점. 보고 싶다. 지금 집 앞으로 갈까?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남친이 보고 싶다. 지금 집 앞으로 갈까? 라고 말을 하면 여자들은 심쿵합니다. 더구나 방금 헤어지고 각자 집에 돌아왔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면 더욱 설레죠.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가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아, 보고 싶어 죽겠다. 비는 오니까 더 보고 싶네, 더 생각나네. 너무 보고 싶어서 내 집 앞으로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는 애정 표현을 자주 하면 그가 항상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행복감이 밀려올 겁니다. 남이 볼 땐 조금 오글거릴지는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3점. 오늘은 내 생각이 더 나네. 남친이 무심한 듯 툭 뱉는 이 말에 여자들은 설렙니다. 매일 내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더 생각이 난다는 의미니까요. 이 말을 할 때는 무심한 듯 내뱉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생각한다는 건 그 사람의 머리와 마음 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니까요. 4점. 괜찮아? 피곤해하거나 지쳐 보이는 내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남친이 괜찮아 라고 말하면 그의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기분이 좋아져요.
곁에서 나를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 건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반면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자신을 끊임없이 염려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5점. 내 친구들이 너 예쁘대. 남친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나와 통화하는데 내 친구들이 너 예쁘대 라고 말하면 남친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 엄청 기분이 좋답니다. 6점. 항상 고마워. 남자친구가 내가 하는 사소한 거 하나에도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면 그가 나의 작은 친절을 언제나 기억해준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남자든 여자든 작은 배려에도 고마움을 표시하면 상대방의 진심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죠. 작은 친절에도 언제나 감사함을 표현하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7점. 너 왜 이렇게 귀엽냐? 내가 일부러 애교를 부리면서 귀여워 보이려고 애쓸 때보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너 왜 이렇게 귀엽냐? 라는 남친의 말에 설레곤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이 말을 하면 그의 애정이 느껴져서 심쿵해요. 지금 이 사람에겐 내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게 되는 거죠. 8점. 딴 남자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마. 너무 예뻐. 뭔가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했는데 딴 남자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마. 너무 예뻐라고 남친이 말하면 은근히 설렙니다. 그 말에는 남친의 질투심이 담겨 있어요. 나의 이런 면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남자친구인 자기만 보고 싶고 남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미거든요. 유치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질투라는 감정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곤 하죠. 부끄러워서 상대방에게 질투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이따금 이처럼 질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답니다. 9점. 왜 이렇게 예뻐? 여자들에게 예쁘다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뭘 먹고 그렇게 예뻐? 야, 오늘 미쳤네 개 이뻐?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부끄러워서 겉으로는 싫어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좋아한답니다. 10점. 내 생각나서 샀어. 비싸고 좋은 게 아니더라도 내 생각이 나서 뭔가를 했다는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항상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설레는 거예요. 11점. 아, 집에 보내기 싫다. 연애할 때 집 앞까지 바래다 준 남자친구가 헤어지기 싫어서 아, 집에 보내기 싫다라고 말하면 그의 진심이 마음으로 전달되어 행복감을 느낍니다. 집에 가지 마. 오늘은 나랑 있자라는 남친의 말에 심쿵하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엄마가 걱정하셔서 집에 가야 하지만 그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죠. 12점. 너 이거 좋아하잖아 혹은 싫어하잖아. 너 이거 좋아하잖아. 또는 너 이거 싫어하잖아 안 좋아하잖아 라고 말하며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배려해주면 너무 설레죠. 내가 지나가듯 말했거나 특별히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나의 취향, 기호, 습관, 좋아하는 음식이나 색상, 안 먹는 음식 등을 알고 있을 때 심지어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배려해줄 때 그의 관심과 애정에 고마움과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13점. 아프지 마. 아플 때는 내 곁에서 나를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에 위안이 됩니다. 이때 남친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아프지 마라고 말하면 그의 마음이 전해져서 큰 위안이 되죠. 내가 아픈데 걱정해주면 내가 그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들게 하니까요. 14점. 진짜 사랑스럽다. 남자친구가 지그시 나를 쳐다보다가 문득 진짜 사랑스럽다라고 말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을지 몰라요. 남친에게 예쁘다, 귀엽다는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지만 사랑스럽다는 말은 더 깊이가 있고 울림을 줍니다. 특히 내가 뭔가를 열중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훅 하고 들어오면 정말 심쿵합니다. 15점. 너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주는 그의 말에 정말 설렙니다. 내가 혹시 남자친구에게 민폐를 끼친 건 아닐까? 바쁜 때에 방해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보다 중요한 건 없어 라고 말해준다면 그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 거예요. 자신의 다른 중요한 일보다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걸 알려주는 것 또한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운전 중에 살짝 접촉사고가 나서 남친에게 전화하자 단숨에 달려온 그에게 자기 오늘 중요한 일 있다고 했잖아. 나 때문에 시간 뺏겨서 괜찮아. 너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그건 이따가 해도 돼. 어디 다친 데 없어? 이렇게 내 걱정에 일하다가 단숨에 달려오고 미안해하는 내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남자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16점. 같이 살고 싶다. 남친이 내게 청혼을 하지는 않았더라고. 그가 내게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이 말은 나를 가볍지 않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심쿵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친이 있다면 여기에 나온 말들을 한번 해보세요. 더욱 사랑받는 남친이 될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무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밭에서 나는 인삼이자 천연소화제인 무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무와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뜨끈한 설렁탕에는 무김치나 깍두기, 치킨에는 무피클, 짜장면에는 단무지, 죽에는 동치미, 없으면 서운한 최고의 짝꿍들인데요. 날이 추워지면서 알차고 달달하니 맛있게 이거 겨울철 김장의 최고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무입니다. 뜨끈하게 소고기 뭇국을 끓이거나 조림으로도 드시고 꼬들꼬들하게 말려서 무말랭이와 장아찌로도 담가 드시는데요. 우리네 식탁에는 무를 활용한 참 다양하고 맛 좋은 조리법들이 가득합니다. 겨울무는 보약과 같아 무를 먹으면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일 뿐만 아니라 식물성 섬유소가 가득해서 변비를 완화시키고 장내의 노폐물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최고의 식품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무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무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오이와 당근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요즘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와 당근을 달달한 무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맛의 궁합이 좋다고 영양의 궁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날이 차가워질수록 무의 비타민 함유량이 증가해서 가을과 겨울에 무는 사과의 10배나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을과 겨울의 무가 보약과 같다고 하는 것이랍니다. 무 속에 가득한 비타민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 노화를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크고 쌀쌀한 환절기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최고인데요. 또한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데에도 참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무를 오이와 당근과 함께 드시게 되면 비타민이 파괴되어 이렇게 좋은 효능을 모두 챙기실 수 없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칼로 썰게 되면 절단면에서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효소가 무에 가득한 비타민을 모두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 썬 오이나 당근을 무와 섞는 일은 피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와 오이, 당근을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를 넣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는데요.
비타민을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식초 한 스푼만 넣어주셔도 매우 효과적으로 무의 비타민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레시피는 바로 당근과 오이, 물을 식초에 초절임해 주시거나 피클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이랍니다. 또 식초를 함께 드시게 되면 무의 독소 배출 효능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잠깐, 무의 비타민은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니 무를 깨끗하게 씻어 껍질까지 챙겨 드셔야 해요. 날이 쌀쌀해지고 겨울이 가까워지면 김장철이 다가오는데요. 달달한 무로 만든 맛있는 김치 속으로 배추를 가득 채워 김장을 하시지요. 무와 배추는 정말 최고의 궁합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몸속의 종양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살하도록 유도해서 엄청난 항암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무를 배추와 함께 드시면 각종 암 중에서도 특히 간암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간의 해독효소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발암물질과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DNA가 손상되는 것까지 막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무의 항산화 효과는 배추와 함께 할 때 최고의 효능을 발휘하니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챙겨드릴게요. 무와 배추의 효능은 또 돼지고기와 함께 하시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김장이 끝나고 나면 돼지고기 수육과 함께 김장김치를 드셨던 것이랍니다. 특히 천연 소화제로 알려진 무를 고기와 함께 드시면 무 속의 다이스테이스와 아밀레이스와 같은 소화효소가 영양소의 분해를 도와 소화와 흡수를 돕게 됩니다. 게다가 배추와 무 속의 칼륨이 김치 속에 많은 나트륨의 배출을 돕기 때문에 여러모로 최고의 찰떡 궁합이랍니다. 무와 최악의 궁합인 두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기관지 건강에는 무가 최고라고 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특히 무를 건강즙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께는 무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무의 맵고 톡 쏘는 맛은 유황 성분인 시니그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기관지의 점막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해열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목이 건조해지기 쉬운 환절기에 무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을 드시면 점진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보상작용으로 갑상선이 부어오르는 갑상선 비대를 부르는 것이지요. 그럼 절대로 무를 드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를 졸이거나 기름에 볶아 익혀 드시면 딱 해결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무에 열을 가해서 조리해서 드시면 되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무를 조리해서 드시면 무에 가득한 칼슘을 모두 챙겨 드셔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니 일석이조이지요. 무가 혈관 건강에 최고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에는 독특한 매운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혈류를 올려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혈관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무는 94%나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건조하기 쉬운 환절기와 가을, 겨울철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이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무를 꿀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데요.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해서 무의 좋은 성분들을 다 챙겨 드실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꿀의 따뜻한 성분이 몸에 기력을 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기관지와 폐를 건강하게 하고 진정작용을 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꼭 꿀과 무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하고 건조해서 장기침이 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운 요즘, 무를 깍둑 썰기해서 꿀과 함께 재워둔 뒤에 나오는 무즙을 챙겨 드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말린 무는 생무보다 15배나 많은 칼륨이 있어서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고혈압에 참 좋으니 꼭 무말랭이를 반찬으로 함께 드셔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무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바로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천연 소화제로 불리는 무가 위장에 참 좋다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무의 소화 효소들이 같이 먹은 식품들,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많아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소화를 돕는 것이지요. 게다가 무에는 리그닌이라는 식물성 섬유소가 많아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개선해서 장 속의 노폐물을 싹 제거해 주는데요. 하지만 위장과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께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무의 씁쓸한 매운맛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더욱더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섬유소는 오히려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해서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해서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그럼 장 건강을 위해서는 무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혀 드시면 됩니다. 무에 열을 가해 익혀 드시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흡수를 막는 성분들의 기능을 약하게 하고 소화에 최적화해서 드실 수 있는 것이랍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메밀국수를 드실 때에 물을 갈아서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인데요. 메밀은 건강에 참 좋지만 살리시라민과 벤즈라민이라는 독소 성분이 있습니다. 메밀과 무와 함께 드시면 무가 딱 이 독성들을 중화시켜 주는 것이지요. 또한 무는 따뜻한 성질을 가져서 위장을 보호해 주는데요. 메밀의 찬 성분과 중화시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지요. 게다가 메밀의 건강한 식이섬유와 높은 단백질 함량은 무의 영양을 완벽하게 보충해 준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바로 메밀의 식이섬유는 식물성을 동물성으로 바꿔준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 몸속에서 혈관은 물론 장을 청소해 줄 뿐만 아니라 무의 항암 성분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유방암과 대장암의 예방과 관리에 최고라는 것이 증명되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메밀전이나 메밀국수 또는 메밀칼국수를 드실 때에 무를 채 썰어 함께 드시거나 갈아서 무즙을 더해주시면 참 좋답니다. 지금까지 무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무에 가득한 비타민을 모두 챙겨 드시기 위해서는 오이나 당근과 함께 드시지 말고 배추와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리고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를 생으로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꿀과 함께 드셔서 에너지를 더하시고 무에 좋은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무는 위장이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소화를 위해 메밀과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무,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